많은 학생들이 새 학년이 되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, 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친구들은 요번 학년에는 조금 더 잘해서 성적의 변화를 좀 줘봐야지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에서의 좀 핵심 내용은요, 새 학기를 대하는 우리 학생들의 태도, 또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프로세스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학습 과정은 아주 명확해요. 컨셉이 있고 그 컨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컨셉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나 거기에 따른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, 또 이런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또는 다양한 글들을 쓰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이해했던 이런 컨셉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구글이 검색 엔진을 이렇게 운영할 때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사실 구글의 이 검색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색인입니다. 인덱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, 구글에서는 이 모든 웹문서에 있는 텍스트들이나 내용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구글 검색 엔진은 거기에 따른 색인만을 그 웹문서별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, 사람들의 검색 패턴에 맞춰서 그 색인들을 더 빠르게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그 사용자가 웹문서들 빠르게 접근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. 그 얘기가 뭐냐, 우리가 웹문서가 예를 들어서 자연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래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져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, 그리고 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,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다 구글에서 저장을 하지 않고 환경오염이란 태그를 하나 붙일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환경오염, 자연파괴 이런 것들을 연상했을 때는 그 웹문서가 이렇게 연관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검색 엔진의 역할인 것이죠. 자,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.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외워야 할 양이 그럼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, 그렇게 많은 내용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현실에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지식들을 끄집어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은 내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는 과정에서 핵심만을 딱딱 집어서 인덱싱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. 그날의 수업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수업의 내용을 각 과목별로 노트를 한 권씩 만들어서 3줄 요약을 꼭 매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날의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포인트아웃 해가지고 어떤 주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부연 설명하는 내용은 어떤 예시가 있었는지 정도를 한두 줄 또는 5줄 이내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매일 그날 수업을 들으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업 들은 내용들을 각 과목별로 3줄 요약 정도까지만 해도 훨씬 더 나중에 이 비슷한 내용들을 수업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지? 했을 때 그 노트를 다시 끄집어내면 그날 수업에 대한 내용들 중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 다음에는 그 수업들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강독을 했던 리딩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스타딩 매테리얼들을 다시 끄집어내면 얼마든지 다시 기억으로 소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덱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를 좀 기억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다 노트 테이킹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 수업을 들은 다음에 과제가 부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 그러면 저라면 3 different 포인트를 딱 블랙 포인트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날 그 과제들을 좀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과제가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한 여유를 주거든요.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꼭 주는 것 같아요. 그럼 1주일 정도의 말미가 있는 과제라면 우리가 제출해야 될 데드라인에 3일 전까지는 완성을 반드시 하는 게 좋고, 그 얘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 과제가 부여된 날 어쨌든 그 수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아직 남아있을 때 최대한 초안을 빠르게 작성하고 끝내면 된다 이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초안이 작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거기서 다시
두 번째 수정 버전을 내고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본 다음에 피어 리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비전을 거친 것까지를 하면 이 글들도 정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훨씬 더 빠르거든요. 수정을 한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글의 퀄리티나 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이 퀄리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.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여유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. 여유를 여러분 왜 지켜야 될까요? 네, 여유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. 한 완성을 예를 들어 3일 전에 했다고 칠게요. 그러면 3일 전에 완성을 하고 그냥 제출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. 그때는 한 번 더 심심하니까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읽어볼까? 그러다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. 이거보단 좀 더 잘 쓸 수 있는데, 또는 이 포인트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.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최종 제출을 데드라인까지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최소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하는 것들을 일주일 데드라인이면 한 3일 전, 2주일 데드라인이라 하면 7일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첫 퍼스트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수업이 일어나고 과제가 부여된 당일에 아주 스케치 정도라도 반드시 끝내는 게 필요하다. 만약에 여러분이 에세이를 써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퍼스트 드래프트를 꼭 세 장 분량의 글을 써야 된다 해서 3장을 다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. 퍼스트 드래프트는 최소한 첫 문단의 어떤 내용, 세컨드 패러그래프의 어떤 내용, third 패러그래프의 어떤 내용, 그래서 거기에 좀 넣을 수 있는 서포팅 디테일이 어떤 게 있는지,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떤 예시를 좀 드는 게 좋을지, 요 정도의 가벼운 스케치 정도라도 첫날 꼭 한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